자,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이영애 씨의 역할, 이 역할이요, 바로 이번 총격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유엔 조사관 역할입니다. 영화와 비교했을 때 실제로 유엔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지금 영화의 이영애 씨가 스위스의 말하자면 중립국 유엔사의 조사관으로 지금 나와서 저 영화상의 총격 사건을 조사하는데 실제로도 저런 인물이 와서 이제 이번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이게 분명히 조금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유엔 사령부가 있고 네.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이영애 씨 같은 경우는 제 영화상에서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 네.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스웨덴하고 스위스입니다. 네. 스위스군 장교로 지금 왔는데 네. 이제 그 남과 북이 정전을 하면서 우리 남은 그 정전 협상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 네. 남은. 그래서 유엔 사령부가 대신 협상을 했고 북한은 북한군하고 중국군이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공산 측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판문점 지역을 JS 공동 경비하는데 그러면 중립국을 보내자. 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중립국을 보내자. 유엔 사령부는 우리를 도와서 참전했던 16개국 뭐 지원했던 여러 나라들 이게 다 포함해서 유엔 사령부거든요. 네. 유엔 사령부의 사령관은 지금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투부대 유엔 사령부는. 네네. 그런데 중립국 감독위원회, 즉 이영애 씨 같은 경우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즉 한국 편을 들지도 않았고 공산 편을 들지도 않은 중립국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유엔 사령부가 추천한 나라가 스웨덴과 스위스였고요. 네. 공산 측, 즉 북한과 중국이 추천한 나라가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냉전이 해체되면서 또 체코슬로바키아가 또 해체됐잖아요. 네. 사라졌습니다. 네. 폴란드가 남았는데 폴란드가 EU로 들어가고 네. 또 이제 냉전 해체되면서 북한이 중립국 감독위원회 철수시켜버렸어요. 추방했는데 폴란드가 우리 측으로 지금 와 있고 네. 그래서 중립국 감독위원회 유엔 사령부 좀 구분돼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자, 근데 영화 속에서는요, 이영애 씨가 유엔 조사관으로서, 그러니까 중립국 네. 감독관으로서 남북의 군인들을 다 조사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장면 일단 잠깐 보시겠습니다.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그날 일에 대해서 말해줄래요? 진술서 보면 대답했습니까? 혼수 상태에서 말하고 서명한 이 진술서 말인가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진술서까지 쓴 사람들이 왜 내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영화상에서 보면 북한군을 조사하거든요. 그럼 이번 사건도 유엔사에서 조사를 할 때 북한 측 발포한 병사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91년도 이전에는 되게 가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91년도에 우리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이 황운딱 소장으로 임명하면서 네. 북한에서 반발을 했죠. 반발하면서 그때부터 자기들은 이제 판문점 대표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네. 94년도고 그때 이후로는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엔 사령부에서 북한 지역을 그렇게 조사할 그 권한이 전혀 없고 네. 전혀 없습니다. 조사하면 이제 우리 쪽만 조사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쪽만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네. 굉장히 불리한 게 북한은 현재 정전협정을 파기했다 그래가지고 네.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무기도 마음대로 가지고 반입하고 있고 우리만 조사를 받고 우리만 조사를 받고 우리만 규제를 받고 있어요. 있고. 그래서 우리는 권총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례성, 교전 수칙의 비례성과 충분성에서 비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조차 지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교전 수칙 자체를 이 유엔사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군의 교전 수칙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저쪽에서는 자동 소총으로 쏘는데 우리 권총으로 응대하는 것 자체가 교전 수칙에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유엔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6.25 전쟁 때 유엔 즉 국제적인 모든 그 국제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전쟁을 한 나라인데 네. 우리가 이 유엔사의 권한과 위치를 부정하게 되면 사실은 이 한국전에서의 우리 한국군의 어떤 그 정통성까지도 사실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유엔사하고 협의할 문제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문제는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유엔사와 협의를 하게 되면 유엔사에서 우리 한국 실정에 우리 한국군에게 맞는 교전 수칙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협의 결과를 낼 수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주 높죠. 왜냐하면 그래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네. 유엔사 사령관이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 사령관 그러면 뭐 사실은 한미동맹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현재 전시작전 통제권을 직접적으로 제일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우리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면 몇 초 안에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 유엔군 사령관까지 보고를 그렇죠. 보고하고 허락받아서 허락받아서 언제 총을 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도 우리 경비 대대장 지휘하에 일단 북한군이 우리 초병을 갖다가 공격하게 되면 바로 응사할 수 있으나 네. 권총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1분 대기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 네. 1km 정도 후방에 있는데 그 후방의 병력들이 집차를 타고 네. 군용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배치될 때까지는 사실은 교전되기 힘듭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엔사에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전 수칙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조사 내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볼 텐데 이 JSA 대대장 그러니까 권영환 중령이죠. 이 JSA 대대장이 어제 그 총탄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직접 이 북한군 병사를 끌고 왔던 그 장 본인인데 지금 유엔사에서 이 대대장 권중령을 조사하려고 데려갔죠. 어떤 내용을 주로 조사하게 된 겁니까? 이제 권중령이 과연 여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혹시 우리가 총을 쏜 건 아니냐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 왜냐하면 지금 유엔사에서는 또 그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북한을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 상황이 도대체 한국군하고 같이 이루어진 일이냐 아니면 북한군 혼자서 이루어진 일이냐 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일을 할 것 같고 네. 저희 권중령에 대해서 오늘 또 조금 추가 취재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어제 이제 그 중사 2명을 데리고 네. 이 권중령 대대장이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가서 중사 2명이 끌고 네. 그 귀순병사를 끌고 이 권중령은 방탄복을 다 입고 있거든요. 네. 자기는 그 북한 병사를 커버하고 네. 총알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자기 몸으로 북한 병사를 커버하면서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왜 추가로 이제 총을 맞아 사망을 하게 되면 네네. 사실 의미 없는 작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기 몸으로 커버하고 네. 나머지 중사들은 포복을 해서 끌고 나왔다. 뭐 이런 또 추가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중령에 대한 조사를 14일 어제 이미 실시를 했고요. 네. 지금 유엔군 사령부에 따르면 내일쯤 CCTV 지프차에서 내려서 바퀴가 빠지고 아하. 달려와서 총알을 피하는 그 모습이 담긴 그 CCTV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엔군 사령관인 그 빈센트 브루트 사령관이 신속히 조사해서 의구심이 없도록 하라 이런 결정을 해서 내일쯤 공개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추가로 또 국회 국방위에서 네. 또 권중령을 또 소환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질의응답을 하는데 네. 사실 뭐 저도 국방위에 몇 번 가서 해봤지만 네. 때로는 거기에서 상대가 누군지 착각하고 네. 굉장히 고함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말 영웅적인 어떤 그 일을 한 권중령이 네. 국회의원들에게 모진 일을 당하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JSA 귀순병사 총격 사건 유엔 사령부에서 유엔군 총사령부에서 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점이 핵심인지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군사 분계선을 과연 북한 병사들이 넘어와서 쐈느냐 아니면 북한 병사들이 쏜 총탄이 분계선을 넘어왔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방금 심정수 차장이 얘기한 CCTV, 이 JSA 공동경비구역은 유엔사 관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된 CCTV는 우리 국방부도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죠. JSA에 설치된 CCTV를 유엔사에서 조속히 공개를 해서 그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이 침범 유무, 총탄의 흔적을 가장 먼저 조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까지 총을 쐈느냐.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이 되겠죠. 그 부분을 조사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CCTV 내용을 통해서 심정수 차장이 얘기한 대로 귀순한 동선 그리고 총격이 발생했던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과연 총탄이 넘어왔냐 안 넘어왔냐 어제 국방위에서도 정진석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따져 물었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죠. 이 부분. 현재 확인은 안 됐으나 네. 정황으로 봐서는 총탄은 당연히 넘어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귀순 병사가 MDL을 넘었는데도 네. 그 등에다 총을 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마도 축구 골 때 그 공이 그 선을 넘었느냐 없느냐 그걸 심판하듯이 확인하듯이 네. CCTV를 보지 않으면 그건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아마도 그 귀순 병사가 MDL을 넘었는데도 총을 쐈다 그러면 네. 이건 아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을 쏜 것과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제 있었던 이 상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인데 발표가 되고 군사분계선을 과연 이 넘어간 뒤에도 발표를 해서 이 북한 귀순 용사가 맞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전협정 위반 여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런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CCTV를 보면 금방 해결이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신명숙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MDL을 넘어왔는데도 계속 그 소총으로 사격을 했다 그러면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교전 수칙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피해를 입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무장지대에서 탈출한 사람을 등에다 대고 총을 쏜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 이런 확실하게 항의를 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지금 김정무 실장님이 예전에도 어제도 말씀하셨죠. 지금 정전협정 자체를 위반하고 아예 무시하고 지내는 북한이기 때문에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너희 이거 잘못한 거야라고 따지는 것조차도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북한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이 이제 53년부터 네. 94년까지 94년 4월 그때 북한이 완전히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한 그때까지 북한이 위반한 그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 42만 5천 건입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94년도 이후로 세지도 않는데 네. 이번에 한 번 더 위반했다고 제기해봤자 마이동풍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정전협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 과연 유엔사가 이번에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병사에게 총격을 가했느냐, 정전협정 위반을 과연 했느냐 여부를 조사하는 결과 자체가 과연 북한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밝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지도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잠시 후 한 1분 반 정도, 30분 정각에 청와대에서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습니다. 오늘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과 관련된 브리핑인데요. 아마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이 피해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분에 정확하게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면 곧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된 다음 소식으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여러 나라들 이게 다 포함해서 유엔 사령부거든요. 네. 유엔 사령부의 사령관은 지금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투부대 유엔 사령부는. 네네. 그런데 중립국 감독위원회, 즉 이영애 씨 같은 경우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즉 한국 편을 들지도 않았고 공산 편을 들지도 않은 중립국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유엔 사령부가 추천한 나라가 스웨덴과 스위스였고요. 네. 공산 측, 즉 북한과 중국이 추천한 나라가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냉전이 해체되면서 또 체코슬로바키아가 또 해체됐잖아요. 네. 사라졌습니다. 네. 폴란드가 남았는데 폴란드가 EU로 들어가고 네. 또 이제 냉전 해체되면서 북한이 중립국 감독위원회 철수시켜버렸어요. 추방했는데 폴란드가 우리 측으로 지금 와 있고 네. 그래서 중립국 감독위원회 유엔 사령부 좀 구분돼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자, 근데 영화 속에서는요, 이영애 씨가 유엔 조사관으로서, 그러니까 중립국 네. 감독관으로서 남북의 군인들을 다 조사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장면 일단 잠깐 보시겠습니다. 괜찮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그날 일에 대해서 말해줄래요? 진술서 보면 대답하십니까? 혼수 상태에서 마음대로 가지고 반입하고 있고 우리만 조사를 받고 우리만 조사를 받고 우리만 규제를 받고 있어요. 있고. 그래서 우리는 권총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례성, 교전 수칙의 비례성과 충분성에서 비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조차 지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교전 수칙 자체를 이 유엔사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군의 교전 수칙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저쪽에서는 자동 소총으로 쏘는데 우리 권총으로 응대하는 것 자체가 교전 수칙에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유엔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그 6.25 전쟁 때 유엔 즉 국제적인 모든 그 국제 세력의 또 지지를 등에 업고 전쟁을 한 나라인데 네. 우리가 이 유엔사의 권한과 위치를 부정하게 되면 사실은 이 한국전에서의 우리 한국군의 어떤 그 정통성까지도 사실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유엔사하고 협의할 문제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문제는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유엔사와 협의를 하게 되면 유엔사에서 우리 한국 실정에 우리 한국군에게 맞는 교전 수칙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협의 결과를 낼 수는 있는 겁니까? 어떠세요? 그건 아주 높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네. 유엔사 사령관이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 사령관 그러면 뭐 사실은 한미동맹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현재 전시작전 통제권을 직접적으로 제일 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우리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면 몇 초 안에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 유엔 군 사령관까지 보고를 그렇죠. 보고하고 허락 맡아서 허락받아서 언제 총을 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도 우리 경비 대대장 지휘하에 일단 북한군이 우리 초병을 갖다가 공격하게 되면 바로 응사할 수 있으나 네. 권총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1분 대기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 네. 1km 정도 후방에 있는데 그 후방의 병력들이 집차를 타고 네. 군용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배치될 때까지는 사실은 교전되기 힘듭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엔사에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전 수칙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조사 내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볼 텐데 이 JSA 대대장 그러니까 권영환 중령이죠. 이 JSA 대대장이 어제 그 초안 라고 서명한 이 진술서 말인가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진술서까지 쓴 사람들이 왜 내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네. 영화상에서 보면 북한군을 조사하거든요. 그럼 이번 사건도 유엔사에서 조사를 할 때 북한 측 발포한 병사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91년도 이전에는 되게 가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91년도에 우리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이 황운딱 소장으로 임명하면서 네. 북한에서 반발을 했죠. 반발하면서 그때부터 자기들은 이제 판문점 대표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네. 94년도고 그때 이후로는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엔 사령부에서 북한 지역을 그렇게 조사할 그 권한이 전혀 없고 네. 전혀 없습니다. 조사하면 이제 우리 쪽만 조사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쪽만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네. 굉장히 불리한 게 북한은 현재 정전협정을 파기했다 그래가지고 네.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무기도 자,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이영애 씨의 역할, 이 역할이요. 바로 이번 총격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유엔 조사관 역할입니다. 영화와 비교했을 때 실제로 유엔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 대표님, 지금 영화의 이영애 씨가 스위스의 말하자면 중립국 유엔사의 조사관으로 지금 나와서 저 영화상의 총격 사건을 조사하는데 실제로도 저런 인물이 와서 이제 이번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이게 분명히 조금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유엔 사령부가 있고 네.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이영애 씨 같은 경우는 제 영화상에서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 네.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스웨덴하고 스위스입니다. 네. 스위스군 장교로 지금 왔는데 네. 이제 그 남과 북이 정전을 하면서 우리 남은 그 정전 협상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 네. 남은. 그래서 유엔 사령부가 대신 협상을 했고 북한은 북한군하고 중국군이 같이 했죠. 그래서 이제 공산 측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판문점 지역을 JS 공동 경비하는데 그러면 중립국을 보내자. 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중립국을 보내자. 유엔 사령부는 우리를 도와서 참전했던 16개국 뭐 지원해